구독자님들, 기체 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널 위한 나의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배달 거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새 어젠가 뉴스에 뜬 내용이에요. 레전드급 배달 거지 20대 여성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라고 뉴스가 났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화가 난 사건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거의 다 아실 내용일 것 같아요. 배달이 안 왔다면서 배달앱에 환불을 요구했대요. CCTV에 음식 쓰레기 버리는 장면이 찍혀서 잡혔다고 하는데, 한 여성이 배달받은 음식을 먹은 뒤 환불을 요구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과학수사대까지 온 내용인데요. 이걸 내용을 요약하자면 배달 원분이 배달을 해드렸는데 배달 거지 측에서 음식이 안 왔다고 이제 배민 측에 환불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달 기사님이 배달지에 다시 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을 뒤져보니까 배달해준 음식을 다 먹고 버린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배달 거지 측은 계속 부인을 했다. 감식반까지 와가지고 일이 점점 커지는데 계속 부인을 했고, 옆 건물 CCTV를 보니까 배달 거지가 다 먹은 쓰레기를 수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도 화났다. 3시간가량을 실랑이를 했다고 해요. 근데 배달 거지는 음식이 늦게 와가지고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을 하고, 기사님은 앱을 보면 조리부터 배달까지 40분도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갖다 준 건데 늦게 왔다고 막 이러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배달 기사님이 착하셔가지고 20대 여대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3시간 영업 손실분에 대한 약간의 돈만 얹어서 9만 원만 받고 그냥 끝나셨대요. 요약하자면 20대 배달 거지가 배달 음식을 다 먹고 못 받았다고 환불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님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증명을 못하면은 배달 음식값을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놓고 배달 음식을 토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상한 변명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보면은 지금 저처럼 투잡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굉장히 어이없어 했어요. 저희 그 전기 자전거 배달러 채팅방에서도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어 했거든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배달 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요런 의미였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CCTV에 촬영된 배달 음식을 몰래 빼먹는 배달원의 모습. 그러니까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한 조각 이렇게 고객 몰래 빼먹고 그거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뭐 배달 거지라는 용어가 생겼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배달 거지라는 음식을 배달하는 도중 배달하던 음식을 몰래 빼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많다. 이거를 이제 배달 거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 작년 정도에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달 거지가 이제 배달을 해줬는데 고객이 먹고 모르쇠 하는 거를 이제 배달 거지라는 걸로 또 의미가 또 혼용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요, 조선일보를 볼게요. 쿠팡 거지를 잡아라. 이제 배달 기사들이 44만원짜리 액션 캠을 단 이유는 이라고 나왔어요. 2021년도 기사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 기사인데, 자, 앱에 배달 완료가 떴는데 음식이 안 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음식을 갖다 줬는데 실제 배달을 했다는 증거 사진을 요구를 했대요. 근데 찍어둔 사진이 없던 김씨는 당일 음식값과 배달비 6만원 등을 배상해야 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 지금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현관과 문 앞 배달 완료된 음식까지 꼭 사진을 찍어 놓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렇게 막 그 날짜랑 사진이랑 현관문이랑 뭐 이게 다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사실상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액션캠, 바디캠 같은 소형 카메라로 배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는 기사들도 있다. 이렇게 배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해놓고 내가 몇 시간 후까지도 막 다른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 놓은 거면 인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더 증거 효력으로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액션캠을 요새는 헬멧 옆에다가 부착하고 일을 하는 9시간 내내 켜둔다고 하는데요. 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레전드 배달 거지, 뭐 쿠팡 거지, 이걸 쿠팡 거지라고 하거든요. 쿠팡 거지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뭐 투잡으로 하시든 전업으로 하시든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블랙박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바디캠이든 블랙박스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디캠이랑 블랙박스로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이거 뭐 초상권 침해로 또 욕먹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확고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실게요. 자, 지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지금 일단은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있죠. 우리 모든 이제 전 국민들이 다 차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하시잖아요. 블랙박스를 혹시 불법이라고 하시는 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그냥 영상을 그냥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찰나의 순간의 사고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실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나의 초상권, 나의 사생활이 만약에 나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가 된다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단순히 지금 뭐 블랙박스로 그냥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김경환 변호사님이 뭐 이렇게 이동형 영상기기 규제 이번엔 가능할까? 2021년 기사거든요. 근데 이 영상 정보를 촬영하는 게 지금 이제 뭐 법적으로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고정형 기기와 이동형 기기. 자, 이제 고정형 기기는 CCTV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이동형 기기는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거나 뭐 블랙박스로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람이 신체에 촬영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해서 촬영한 정치를 이동형 기기라고 해요. 이게 이동형 영상 정보, 영상 뭐 아무튼 그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규율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봐봐요. 차량용 블랙박스 등과 같은 이동형 기기는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있음에도 뭐 피의 녹화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예 규제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경찰이 신체나 의복에 촬영하거나 휴대하는 영상 녹화 기기인 폴리스캠도 이동형 기기인데 요것도 사실 법적으로 뭐 촬영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블랙박스랑 바디캠으로 일단은 영상 촬영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일단은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이동형 영상기기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근데 개정안을 앞으로 요렇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유력한 건데요. 보면은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정의가 사람의 신체에 착용 휴대하거나, 아까 설명하니까 넘어갈게요. 업무 목적의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을 허용한다. 그래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을 하고요. 가정생활 및 취미활동 등에 따른 사적 촬영 규율은 제외하겠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시 제한적 허용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찍고 있는데 남이 찍지 마세요 하기 전까지는 그냥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 목적 촬영 시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표시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대한 촬영 제한이 있어요.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업무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금지. 근데 이 지금 목욕실, 화장실 요거는 있잖아요. 지금 현행법에도 이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실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 처리 기계 설치 운영 제한. 여기를 보시면요. 자,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으로 돼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위에 이 세 개의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개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겠다라는 게 앞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법령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달을 하시든 대리기사를 하시든 업무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놔야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더라도 내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동형 영상기기, 블랙박스, 바디캠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그냥 막 사진 하나하나씩 일일이 찍지 마시고요. 그냥 돈 한번 몇십만 원 들여서 사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블랙박스가 합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배달을 하면서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님이 그걸 보고 왜 촬영을 하냐, 내 초상권을 왜 침해하냐, 이거 가지고 만약에 고소한다고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령을 말씀드려도 되지만 또 한 가지 법령이 있어요. 대법원 2013 6월 27일 선고 이 판결을 참고하면요. 자, 원고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고 2와 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 피고가,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팬 사람 있잖아요. 팬 사람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팬 사람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되게 조금 받았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 보존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왠지 형사 절차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폭행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수집 보존하고 전후 사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랑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촬영을 해도 형사 절차상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사 절차상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내가 이 상황의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이게 위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상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행위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뜻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무슨 어떠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것 같아서 내가 좀 되게 굉장히 긴급한 상태예요. 긴급한 상황이고 이게 내가 좀 이거 자료를 수집해야겠는데 증거를 보존해야겠는데 긴급한데 이런 경우에는 촬영을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설명을 드리자면요. 형법에서 제23조 자구행위라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이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률적으로 청구권을 보정할 수가 없어요. 청구권을 보정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내가 이게 내가 이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당하겠는데 그런 상황을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는 만약에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판례, 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달을 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블랙박스나 바디캠 등을 활용해서 내가 갑자기 뭐 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고객과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갑자기 음식을 배달지 딴 데다가 갑자기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바디캠을 추천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렇게 쿠팡에서도 보면요. 뭐 이 크로니클 이게 바디캠인데 59,700원이에요. 메모리 카드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은 요런 거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은 저는 잘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리뷰를 많이 보는 타입이거든요. 좀 요 6% 아시죠? 이거 고프로 약간 저렴이 버전인데요. 이것도 118,990원. 근데 별점이 굉장히 좋죠. 리뷰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추천하고요. 이 트랜센드가 이게 외장하드랑 뭐 USB로 유명한 그런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바디캠도 당연히 좋을 거겠죠. 대기업이니까요. 뭐 이런 것도 저는 추천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저는 고프로 10을 쓰고 있어요. 고프로 10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액션캠이잖아요. 블랙박스 용도는 아닌데 그래도 블랙박스처럼 활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뭐 사고를 대비하시거나 뭐 다른 영역으로도 같이 쓰실 분들은 뭐 저는 고프로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거 말고요. 트랜센드 약간 좀 비싼 모델이 있더라고요. 이 34만원짜리. 요거는 이렇게 클립이 있어요. 이렇게 클립. 지금 클립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옷에다가 그냥 딱 고정하기 굉장히 편리하겠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딱 한다고 하거든요. 뭔가 좀 간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내가 되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도 딱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는 이거 방금 이거 저 얼굴 찍혔나요? 제 얼굴은 지워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워주세요라고 하면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지울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와이파이랑도 연동이 되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추천해요. 바로 와이파이로 핸드폰 연동돼서 지워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지울 수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굉장히 잘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촬영을 했는데 고객이나 뭐 찍힌 사람들이 영상 촬영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바로 지워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고프로를 자석 이 마운트가 있어요. 이 고프로 자석 마운트를 옷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바깥에다가 그냥 탁탁 하면은 바로바로 붙거든요. 이게 강력 자석이라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가 뛰어도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막 어떤 사고가 막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채널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전거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자전거 배달해봤자 뭐 하루에 얼마 버나요? 뭐 한 3만 원, 5만 원 벌잖아요. 전업이 아닌 이상 부업은 뭐 많이 벌어야 뭐 한 5만 원 벌고 뭐 좀 그냥 평타 쳤다 싶으면 한 2, 3만 원 버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내가 한두 시간 짬내서 일을 했는데 뭐 음식값을 뭐 갑자기 뭐 막 5만 원, 뭐 4만 원 막 이렇게 물어내고 막 기분도 잡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배달했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증명할 수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요런 거 뭐 이런 싸구려라고 하면 이 제품 비하인가요? 요런 좀 저렴한 제품을 활용해서라도 일단은 자신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좀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요런 트랜센드 뭐 요런 거라든지 뭐 유프로라든지 고프로라든지 뭐 이런 바디캠 이런 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추천한 모델이 있어요. 에코 티플렉스라는 모델입니다. 자,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전업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뭐 엄청 이렇게 헬멧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669개 상품평인데 별도 4개 반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니까 저는 그냥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유프로라든지 뭐 크로니클 뭐 요런 것들도 트랜센드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가지고 좋은 걸로 선택해서 꼭 사고를 방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무 제가 말이 장황하고 길어서 좀 지루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싫었어요. 블랙박스를 사용하면서도 내가 이거 써도 되나? 이거 내가 써도 불법 아닌가? 막 이런 약간 헷갈리는 막 약간 그런 마음 속에서 이거를 사용하면 또 마음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현행 법령상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이거 만약에 공중 화장실 갈 때 이거 켜놓은 상태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불법 저지르지 마시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거를 막 찍은 거를 그냥 막 유포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업무 목적상 내가 촬영 안 하고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만 영상을 추출해서 뭐 경찰이든 뭐 고객센터든 고객님이든 이렇게 서로 분쟁을 조정하는 때에만 사용하셔야 되지 이렇게 길 가다가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찍혔네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